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말라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말라위. 국민소득 388달러, 하루 일당 1달러, 시급으로 치면 100원. 부룬디, 남수단과 뒤에서 1등을 다투는 말 그대로 징그럽게 못 사는 나라입니다. 말라위는 인구의 85%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차, 목화, 담배 같은 걸 수출하고 주식은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옥수수와 감자란 게 헛배만 부르고 맛도 없습니다. 현재 말라위 인구는 2천만가량인데 독립 당시만 해도 500만이었습니다. 인구는 4배 늘었는데 주식인 옥수수와 감자 생산량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2년에는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에서 구호에 나서고 2005년에는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소금에 절인 들쥐를 먹었을까요? 식량 생산량이 인구를 못 따라가는 이유는 물 부족 때문입니다. 말라위에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말라위호가 있지만 관계수로가 전혀 정비되지 않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배가 금방 꺼지는 옥수수보다 쌀을 좋아하지만 농토목 시설이 전무한 말라위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죠. 이런 차에 한국 엔지니어링사인 다산 컨설턴트가 한국농어촌 공사와 함께 샤이어밸리 이리게이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2015년 수주에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40년부터 말라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유럽, 일본 엔지니어들이 타당성 조사를 펼쳤지만 완료하지 못했는데 다산 컨설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말라위 정부의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이후 호주의 스맥 등 전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사와 경쟁해 다산 컨설턴트 농어촌 공사가 실시 설계와 감리를 따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라위 프로젝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산 컨설턴트의 김은영 부사장과 이래철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다니면서 놀란 게 쌀을 먹어요. 주식이 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데 현재 단계에서 그걸 못 먹고 옥수수 가루나 우갈리나 카사바 같은 걸 먹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쌀이 비쌉니다. 쌀을 생산해내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나 사회적 리더들이 쌀을 주고 싶은데 쌀을 생산해낼 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 물을 다 흘려내리고 그 건기 때는 비가 안 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쌀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3번 정도 할 수 있게끔 물을 가두고 흘러내리고 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막이고 굉장히 덥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은 약간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기후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물만 잘 공급해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와 관계수로 그리고 경지만 잘 정리돼 있다면 아프리카도 동남아처럼 산모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산모작을 가능하게 할 이번 프로젝트는 말라위 제2의 도시인 블렌타이어 인근으로 카피치라 댐에서 물을 취수해 말라위 남부지역 42,500헥타르의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5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참고로 돈은 월드뱅크에서 됩니다. 저희가 요번에 수주한 말라위 시레밸리 이리게이션 프로젝트는요, 카피치라라는 지역발전용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을 하부에 있는 농경지로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그 카피치라 댐에다가 취수시설인 인테이크를 설치하고 취수한 물을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수로와 그리고 그 관계수로로 공급한 물을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는 배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건설 시작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농작물을 수출이 늘어나니까 이제 식량 자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거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컨설턴트들이 가서 하는 주요 업무는 설계를 해주는 건데
취수시설, 그리고 용수로, 배수로 이런 것들 다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발주처와의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농토목 전성시대는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20년간입니다. 이전까지는 경지 정리가 안 된 구불구불한 농지의 상당수가 천수답이어서 소출량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 품종 개량과 한국농어촌 공사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를 위시해 정권 차원에서 농토목을 밀어붙여 보릿고개를 이겨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8,000개 가량의 저수지와 논과 밭을 연결하는 관계수로가 그물망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토목 전문가들은 50년대와 70년대를 비교하면 수확량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형이 산지가 많이 있어요. 저수지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나라 저수지를 짓고 관리하고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같은 경우까지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요즘은 이제 원격 조정 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물을 수원하는 것부터 흘러내리고 용수 공급하고 배수까지 모든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한국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농토목은 이미 전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랐다는 게 엔지니어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중국 차이나머니의 치이긴 하지만 한국의 아프리카 내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로의 공무원 초청 사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문화 탐방하는 얘기인데 한국이 영국보다 더 선진국이라는 말을 그 현지 고위 공무원한테 듣고 나서 문화적인 충격이 왔어요. 내가 왜 영국보다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너무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얘기, 영국은 옛날 건물 위주로 돼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은 최신식 고층 건물 플러스 고속도로 이런 걸 보고서 한국이 상당히 선진화돼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얘기하면은 5.1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중동 경기가 몇 년 전에 큰 그 하락폭을 했습니다. 대체 시장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전에 아프리카 시장을 보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을 봤는데 산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크게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못 사는 하위군에 속하는 나라들은 농업 지원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지금 정부 정책도 농업 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농업 지원이 꽤 늘어날 거야. 앞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농촌 개발 운동인 새마을 운동과 접목시킨다면 시너지는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지원기관인 EDCF와 코이카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말라위, 카메룬, 가나 등 아프리카를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까지 농토목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쌀만 가져다 준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쌀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시설, 그리고 마인드를 만들어 줘야 하고 한국의 농토목 엔지니어링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